은퇴 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언젠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질문이 가끔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집에서 TV나 볼 거라는 편견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학교 숙제로 방학 계획표 짜보신 적 있으시죠?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공부에 제일 큰 조각, 잠에 적당한 조각, 그리고 놀이의 깨알 같은 조각을 색칠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황금 같은 방학이라고 불리는 은퇴 후 삶의 계획표를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나이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은데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보겠지. 아니면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일 거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잠시 그 생각을 멈춰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요즘 시니어들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과연 1등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돈도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바로 여행 및 관광이었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45.4%, 즉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여행이다. 라고 외치신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집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죠. 젊었을 때 배낭여행이나 유럽 일주 같은 꿈을 꾸긴 했지만 그건 시간 많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마음속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랍 속 버킷리스트가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온 겁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러 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행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탐험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어뒀던 두꺼운 책을 펼치고 흥미진진한 챕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 여행이 이렇게 1위를 차지했을까요? 제 생각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하루 24시간이 일과 가정의 의무로 쪼개져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바로 젊어서 못 가봤던 곳을 마음껏 다니는 거죠. 여행은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소진하는 행위거든요. 둘째, 삶의 활력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낯선 음식의 맛을 보고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을 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뇌세포의 활력 스위치를 켜주는 것과 같거든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젊음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활력을 얻어야 노후가 외롭거나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혼자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요즘 시니어들 스마트폰으로 다 하십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다니고 외국인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이 모든 과정이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짜릿한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예전의 효도 관광처럼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나 주도적인 여행.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여행을 선호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경향이 이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여행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여행을 원하시는 겁니다. 1등이 여행이었고 2등은 취미오락 활동이었습니다. 3등은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었고요. 여러분, 이 순위를 보세요. 1등부터 3등까지 모두 집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노년정적인 삶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움직이는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2막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움직이시려는 액티브 시니어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모든 활동에 쓰는 돈, 즉 소비 패턴은 과연 어떨까요? 시니어는 지갑을 닫는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큰 돈을 쓰고 계신 걸까요? 시니어는 지갑을 닫는다? 여러분, 혹시 노년 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껴야 잘 산다, 소비에 인색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푼돈도 아낀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오래된 편견을 시원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더 이상 지갑을 닫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쓸 때는 화끈하게 쓰는 새로운 소비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우리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시니어, 즉 활동적인 시니어의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65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 전체 가구의 증가율을 꾸준히 앞지르고 있습니다. 카드사 통계 역시 60대 이상의 결제 금액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는 생존형이 아닌 투자형이다. 과거 시니어들의 소비가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같은 생존형 소비에 집중되었다면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경험, 건강 웰니스, 자기 개발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투자형 소비자로 변신했습니다. 첫째, 경험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 바로 여행입니다. 앞서 1위로 꼽혔던 여행 분야에서 이들의 소비력은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해외여행 관련 카드 지출액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편안한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프리미엄 여행을 선호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나 고급 리조트 같은 럭셔리 소비에도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길어진 인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스키 트렌드까지 생겨났습니다. 유산 대신 추억을 물려주는 것이죠. 둘째, 건강 웰니스 분야는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은 건강기능식품, 고급 마사지 기기,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 같은 능동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돈을 씁니다. 예전에는 아파서 병원에 돈을 썼다면 지금은 안 아프려고 헬스장에 돈을 씁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영 같은 활동적인 운동에 등록하고요.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동력으로서 건강관리에 체계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자기개발과 취미 분야는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투자입니다.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컴퓨터 강좌 등 배움에 대한 시니어들의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이분들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익히며 사회적 단절을 막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소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변화는 바로 디지털 소비입니다.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이분들은 온라인 쇼핑,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젊은 세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배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디지털 기술에도 기꺼이 돈을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현재 소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소비는 나다운 삶을 위한 투자이자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혹시 나는 이제 돈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지갑을 열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소비처는 아주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는 뭘 하면서 시간을 채워야 할까? 은퇴 직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당혹감 중 하나가 바로 이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넘치는 시간을 인생 후반전의 학위로 바꾸고 있거든요. 여행 다음으로 시니어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 바로 취미 오락과 스포츠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선 뜨거운 배움의 열기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평생교육원이나 지자체 문화센터를 가보시면요. 젊은 사람들보다 시니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좌도 기가 막힙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외국어 회화, 심지어 드론 조종이나 코딩 같은 최신 기술까지 배웁니다. 정말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고 계신 거죠. 이 시니어 학습 열풍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재보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두뇌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마치 굳어있던 근육처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면 손가락과 뇌가 연결되고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죠. 이 배움의 과정 자체가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두뇌 운동이거든요. 둘째, 외로움을 막아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 아닙니까? 그런데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이 기타를 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 즉 평생 동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70세의 늦깎이로 라인 댄스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2~3번씩 학원에 나가서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같이 땀 흘린 동료들과는 마치 학창시절 친구처럼 끈끈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이분에게 댄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넘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능동적인 건강관리에 돈을 씁니다. 헬스장 PT를 끊거나 수영이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 못해본 멋진 몸매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여행 가서 튼튼하게 돌아다니려면 체력이 필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모든 배움과 활동은 결국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부모, 누구의 직장 상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주저하고 계신다면요.
지금 당장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액티브 시니어들의 화끈한 여행 열정과 소비 파워, 그리고 배움의 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좋은데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나는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은데 어쩌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오늘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황금빛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노후 설계의 핵심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재능을 행복 자원으로 바꾸는 3가지 꿀팁. 첫 번째 꿀팁. 바로 재능 기부를 통한 보람 수확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든 살림을 꾸리셨든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계사로 일하셨다면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장부 정리를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손재주가 좋으셨다면 복지관에서 목공예나 뜨개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듯이 내 시간을 남을 위해 쓰면 존중과 성취감이라는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것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나눠주고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감사 인사를 받으면 그 어떤 월급보다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특히 요즘은 노노케어라고 해서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가 거동이 불편한 다른 시니어를 돕는 활동도 많습니다. 같은 시니어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 돌봄을 받는 분도 베푸는 분도 큰 행복을 얻게 되거든요. 두 번째 꿀팁. 공짜로 즐기는 평생 학교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황금 같은 기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설 문화센터에서 배우려면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강좌들이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일반 사설 시설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곳들은 단순한 배움터가 아니라 건강한 사교 클럽입니다. 마치 옛날의 동네 사랑방처럼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보도 얻고 친구도 사귀고 건강까지 챙기는 생활 속의 경제 지혜인 거죠.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오히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사회적 관계 자산을 쌓는 곳입니다. 세 번째 꿀팁. 마이크로 일자리로 생활비 활력을 챙겨라. 요즘은 은퇴가 아닙니다. 인생 이모작이죠. 젊었을 때 하시던 일을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액 연금이나 유산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루 3-4시간 정도의 마이크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용돈을 벌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도서관 사서 보조, 공공기관 행정 보조 같은 공익적인 일자리부터 카페 시니어 바리스타의 실버 택배원 같은 민간 일자리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 버는 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용돈은 내가 번다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기적인 출퇴근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과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내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시니어가 될 거야 라는 희망을 품으셨다면 지금 당장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세요. 동네 복지관 홈페이지를 열어보거나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